뉴욕 증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과 중국의 긴축 정책 우려가 지속돼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2% 급락해 1172에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대형 은행 규제 법안에 따른 우려로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와 미 에너지 수요 약화 우려가 상존하면서 하락했습니다. 3월물 WTI는 배럴당 2% 낮아진 74달러 54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인도 원자력 발전소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원자력 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금요일 밤이었죠.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 하락한 셈이 됐는데요. 다우는 2% 정도 급락하면서 1172에 맞춰 1200선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구글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좋은 실적을 안고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기대만큼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맥도날드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악재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월가에 대해 칼을 휘두른 금융개혁안 때문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은행주는 급락을 연속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도면 오바마 쇼크라고 불러야겠네요. 예, 진짜 정말 오바마 쇼크라고 부를 만큼 주가가 급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다우지수의 주요 지지라인 모두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계속적인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심리는 더욱더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의 급락으로 인해서 12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1172포인트대 2.09%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고 S&P 500 지수 또한 2.21% 하락, 나스닥 지수 또한 2.67%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2%가 넘는 급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이런 흐름 받으면서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다우지수 결국 60일 이평선까지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주요 지지라인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120일 이평선이 있는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 선까지 과연 무너질지 아니면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만큼 오늘 장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박스권으로서의 지지를 해주었던 이 주요 지지라인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 내내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로 봤을 경우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20주 주봉을 지금 지지해주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다우지수가 과연 20주 주봉이 있는 이러한 1150선 내외를 지지해줄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 주에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바마 쇼크로 인한 금융구제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지금 논쟁이 쟁점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다우가 1172선 정도에 와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1150선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작년 2월 이후에 최악의 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주만 따져봤을 때도 4% 이상 급락했고 3거래일 동안 550포인트 이상이나 빠졌습니다. 1월 랠리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이잖아요. 예, 지금 지수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달에 1월 효과라는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지만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지금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70% 가까이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이 단기간에 출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한 언급 이후에 시장의 조정의 첫 신호가 아니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는 모습 속에서 시장은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말이죠.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던 가운데 역시나 어닝 시즌 한가운데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황제 구글이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보니까 나스닥의 하락률이 2.2% 정도로 2% 미끄러져 내려왔던 다우보다 더 큰 폭의 약세를 그렸거든요. 예, 지금 봤을 때 대부분의 업종들 다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S&P 지수
지수, 나스닥 지수 또한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 구글은 실적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주가는 5.66%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주가가 8.3%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AMD 또한 3년 만에 첫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주가가 12% 넘게 상승하는 모습, 12% 넘게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업종이 가장 약세를 띄었던 가장 큰 이유가 CT가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와 함께 30%가량 하향 조정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주가는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CT 같은 경우 인테그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인테그리스가 11.8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뜩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구제금융 언급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극히 냉각되어 있는 가운데 CT 그룹에서 나왔었던 이러한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시장에서 충격을 주는 모습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티그룹이 반도체 장비 부문의 조정이 단기적으로 30%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 오늘 우리 IT주에도 참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거나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맥도날드의 실적은 괜찮았잖아요. 예, 지금 어제 나왔던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열렸던 장에서의 대부분의 업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흐름을 보였을 경우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으로 시장이 약세로 나타났었는데요. GE 같은 경우에 분기 순이익이 2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감소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41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월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0.5%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23% 증가하면서 동일 점포에 대한 매출 증가가 시장에서 호재로 나타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0.32% 상승하는 견조한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맥도날드의 실적 호재도 일단은 다 묻히는 모습 속에 다우가 2% 급락을 했는데요. 역시나 앞서서 얘기를 나눴던 바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미 대통령의 미국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이 규제안이 가장 큰 은행주의 급락을 불러일으킨 것이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규제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메리디스 휘트니 애널리스트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쳤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지금 과연 이번 통과가 될지 안 될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통과 쪽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리디스 히트니 같은 경우 오바마의 은행 규제안이 시행될 것이란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중에서 투자은행 중에서 가장 견조한 투자은행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68%, JP모건이 3.43%,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4.23%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소비자나 은행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 은행들의 리스크 테이킹, 즉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여부에 따른 이러한 규제안이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골드만삭스가 은행 규제안이 도입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4% 이상이나 급락을 했는데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안은 사실상 99년 정도에 폐지가 됐었던 글래스-스티글법의 부활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크 파버 그리고 여러 가지 월가에서는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그리고 시행돼서는 안 된다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내놓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지금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 규제에 대한 맹비난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언급 이후 주가가 다시금 안정세를 찾다가 다시금 이러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혼동 속에서 투매 물량이 더욱더 나오면서 이러한 증시가 낙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 월가 대형은행의 수익이 10%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지금 그중에서도 골드만삭스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 시장에서 예상치 않았던 또 다른 악재들 또한 계속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과연 자율적으로 이러한 시장에서의 순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인위적인 이러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시장 움직임에 적응을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자율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언급 쪽에 많이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월가에서는 또 뭐 대형은행들의 순이익이 만약 이 규제안이 통과가 되면 뭐 10%까지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시행이 돼야 된다 혹은 만약에 되지 말아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충격도 이미 예상하는 움직임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금융 규제안을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번 의료개혁법을 위한 슈퍼 60석에서의 공화당이 다 성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한 시장에서의 이러한 심리를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용 카드가 아니냐라는 언급 또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월가에 있는 금융권의 기업인들과 이런 직원들의 높은 인센티브에 따른 시장에서의 비관적인 의견은 이러한 정책용 카드로 이용하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의 월가의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전국 전환용 카드로 사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에 자시금 장벽을 두겠다,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초강수를 뒀는데 말이죠. 오바마 대통령이요. 그 대형 은행들이 자기 자본에 투자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유동성이 많이 좀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공매도 규제안도 다시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못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의, 은행들의 실적 또한 좀 감소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해서 금융주의 급락세와 함께 주가가 급락세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새로운 이러한 급락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아직까지 확정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다음 달에 공매도 규제안이 내놓을 것이라는 언급이 시장에서 루머가 돌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의 지수 방어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규제안이 시장에서의 방어적인 움직임으로만 볼 수도 없다는 의견 또한 강한 상태에서 공매도 규제안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번 구제금융개혁법에 따른 시장에서 움직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정책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새해가 들어서 우리 우성재 연구원님께서 뉴욕 증시가 약간 조정을 보일 때마다 그래도 은행주를 봐라, 은행주가 견주하지 않겠느냐, 혹은 은행주가 견주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뉴욕 증시가 잘 버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왔었었는데, 이제 은행주가 흔들리고 있고 사실상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구조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폭도 상당히 크고 말이죠. 예상보다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보다 가장 큰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냐에 따른 것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다우지수가 그렇게 큰 급락세를 나타내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규제안이 조정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지버스 펀드 같은 경우는 증시 상승의 기대, 넘기 힘든 벽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급락세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주들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은행 규제안에 따른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큰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실적들은 개선세로 나타나고 있는 등 시장에서의 주요 지표 그리고 심리는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우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만큼 시장에 충격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조정으로의 진입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시장에서 투매 물량 이후 기술적으로 다시 그 반등이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가면서 다우지수 11,000포인트, 1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어렵겠지만은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선 내외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금융개혁 법안,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민감한 새로운 안으로 나타났던 만큼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상품시장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긴축 우려도 상존한 것이 역시나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금값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온스당 1,1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의 긴축 정책에 대한 이야기,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 속에서 유가 그리고 금값 또한 하락으로 장마감했습니다. 유가는 2% 하락한 배럴당 2%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74.54달러에, 금값은 1.2% 하락하면서 온스당 1,089.7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로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 속에서 이런 원자재 업종들 모두 약세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금융권 규제 그리고 중국의 긴축 우려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 신용 불안이라는 삼재를 모두 안고 있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역시나 뉴욕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일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네요. 예, 지금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유럽 증시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미국의 은행 규제안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커지는 모습 속에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요. 영국은 0.6%, 프랑스 1.07%, 독일은 0.9%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어닝이 거의 정점에 달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을 테고, 금요일 밤에는 없었지만 지표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뭐니 해도 FOMC 회의와 미국의 4분기 GDP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 이제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FOMC 금리 결정 회의, 그리고 이제 4분기 GDP 발표와 함께 12월 내구재 주문과 1월 시카고 PMI 지수가 어떻게 나온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기존 주택 매매 그리고 S&P 케이스 실러 지수 또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FOMC의 금리 결정과 12월 내구재 주문, 4분기 GDP 그리고 1월 시카고 PMI 지수 모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미국 4분기 GDP가 높으면은 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가 나올 테고, 또 낮으면은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서요. 4분기 GDP 그냥 컨센서스 정도로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어닝 시즌 뉴욕 증시에선 거의 최절정에 달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나오나요? 애플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이번 주 같은 시가총액 상위군의 종목들 많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1월 25일 오늘 같은 경우 애플과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발표가 나오면서 나스닥 업종에서의 지수에 가장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같은 경우는 존스앤존슨, 보라이전, 야후의 발표가 있습니다. 27일 같은 경우에도 보잉과 캐터필라, 퀄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발표, 그 28일 같은 경우에 AT&T, 포도자동차, 28일 날은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 29일 날은 쉐브론의 발표가 나면서 과연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더 상회할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 움직임이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은행권 규제안이 뉴욕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이미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영향을 줬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1680선대로 후퇴를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동양정금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이 미국의 은행 규제안 때문에 무엇보다 선물을 사상 최대 규모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 말에 우리 증시 외국인들 적극적인 현선물 동시 매도로 인해서 고점 부위에서의 지수 하락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그 미국 금융권과의 대결 구도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되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주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수량이 무려 2만 계약 이상 나타났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현물 쪽에서 순매수한 금액 한 4조 가량 되는데요. 전주말에 한 4,500억 정도 매도한 것을 제외하면은 3조 5천억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오바마 대통령 발언, 이러한 부분에 인해서 이제 그러한 현물 쪽에서의 가격 하락 위험, 그러한 부분을 해지성으로 인해서 2만 계약을 매도했다.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꼭 은행 규제에 대해서 이제 악재 성격은 아니다라고 이제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될 수 있겠는데요. 내용 자체가 이제 헤지 펀드라든가 사모펀드, 그리고 이제 자기 매매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이 아닌 해결 과정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의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주가 흐름은 단기적인 악재로 이제 적용이 된 이후에 급속도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일말의 좀 기대 심리도 좀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적인 부분 163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성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만약 이러한 지수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1년 정도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현재로서는 좀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다른 변수 없이 갭 하락 이후에 급격한 플러스 지수 상승은 나타날 확률이 이제 작은 만큼 종목의 축소 및 비중 축소가 좀 중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각종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하게 좀 많이 와닿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월 26일 날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좀 다소 좋게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FOMC 회의가 현지 시간 1월 27일 날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후반 이후로의 장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의 모습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따라서 우리 지수는 이제 1600대 초반 부위,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시장의 변수는 이제 장중 변동성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승적인 이제 조정의 분위기에 좀 주목을 하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최소화하는 의미의 결단이 좀 필요할 시점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를 보기보다 사실상 종목을 봐야 될 때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 어쨌거나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으면서 1630포인트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1630 상단 한 1710선 정도라고 본다면은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도 그에 맞게 좀 세워주시죠. 네, 오늘 투자 전략은 어차피 지수 하락은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이유, 즉 이제 수익 달성의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매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익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전약 후 더약의 이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증시,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꺾인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전반적인 테마 업종만이 강세 흐름을 보이겠지만은 이 또한 일시적인 단발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고요. 충분한 수익을 달성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으면은 매매를 하지 말고 현금 확보하고 저점 매수를 기다려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만약 외국인들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서 현물의 매도세가 이어진다 이러면 우리 증시 상승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테마 종목에 집중을 하시되 그 기간이라든가 수익률을 상당히 좀 낮게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만 매매를 위해서는 테마 위주, 그 위에는 현금 확보 이후에 장세를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테마 정도만을 기대할 수 있는 장세다라는 말씀이신데, 테마 중에서 좀 볼만한 게 있나요?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KCC를 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는데, KCC 부분은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그동안 낙폭 과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급속한 가격 조정이 일어난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창호와 이제 벽 그리고 단열 기준이 이제 강화됐죠. 2012년까지 냉난방 에너지의 50%를 절감하기로 한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이제 기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다가 이러한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니만큼 KCC에 대한 접근 전략은 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면에서 이제 4분기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7,204억과 506억, 621억의 이제 그 실적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일회성 비용, 연말 보너스라든가 뭐 이런 쪽을 제외한다 이러면은 올 1분기도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탄탄한 실적 개선 흐름은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현재로서 눌림목 조정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61선까지의 지지력 테스트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격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37만 1,500원이 금요일 종가 부분인데 37만 원 선 전후로 해서 일단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뭐 짧게 잡겠습니다. 일단 뭐 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로 40만 원 정도 선까지는 1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36만 원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박스권 하단부를 어느 정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손해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제시해 금융권에 매머드급 충격을 주고 있죠.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시장을 사실상 한껏 팽창시켜왔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과 우리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금융개혁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금융시장 상황과 한국과는 그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은행들의 M&A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은행의 사회이사제 수술에 이어서 KT 등 민영화된 공기업 등 민간기업의 지배 구조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 제조업체들의 이사회 구성 등 민간 지배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소 시장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를 지난 주말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원전 셀지에 본격 돌입을 한 건데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현대차 공장부터 둘러봤다고 합니다.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 미리 한번 짚어보죠. LG그룹이 올해 신규 인력을 10,000명이나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400명 정도 늘어난 채용 규모인데 LG그룹은 국내 임원수 10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바탕으로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할 텐데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바마 미 대통령의 금융 규제안이 전 세계적으로 후폭풍을 얼마만큼 일으킬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금융개혁 청사진이요, 그 G7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동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상당한 영향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그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마도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가시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상업은행 계열의 자금이 그 위험 자산에서 빠지면서요,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을 옮겨가고 또 그에 따라 그 국내에 흘러든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그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지난 주말 그 외국인 순매도가 뭐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그 미국계 자금의 국내 그 자본시장 현황을 보면요, 그 2009년 이후 그 미국계 자금의 경우 그 연초 초반에는 그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다가요, 네. 후반에는 그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일단은 그 연초 초반에는 계속 그 미국계 자본이 순매도 구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7월에는 한 1조 6천원 가량을 순매수했고요. 네. 또 9월에도 한 순매수 규모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뭐 지난해 12월에도 한 7,500억 가량을 순매수하는 등 그 달러 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헤지 펀드 등을 포함한 미국계 자금은 그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7조 5천억 원치 규모를 매입을 했거든요. 네. 이는 그 외국의 그 전체 주식 순매수의 한 31.6%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네. 사실상 그 달러 자금이 국내 증시 급등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이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 네. 그것이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 규제안은 크게 두 가지지요. 일단 대은행들의 자기 자본 투자를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게끔 한다라는 거, 그리고 상업은행과 일반 그 IB들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은행들의 몸집이 커지는 거를 막겠다라는 것인데, 이번엔 사실상 반대 방향으로 우리 국내 시장은 이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예. M&A를 계속해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우리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전처럼 그런 어떤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네. 계속해서 M&A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금융기관 대형화를 그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 사실 그 금융기관 대형화는 그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그 정부가 계속 그 꿈꿔왔던 프로젝트 중 하나거든요. 그 윤 장관 본인 스스로도 그 외환위기 때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고요. 예. 또 사실 그 당시 이제 금융기관 대형화에 상당 부분을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 현재도 윤 장관 입장에서는 그 한국의 경우 여전히 금융기관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데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일단은 그 오바마 그 대통령의 금융개혁에 대해서요.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개혁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는 그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그 자본시장 통합 등 우리만의 갈 길을 계속 갈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이유로 든 게 그 미국하고 유럽 등은 그 금융 시스템 개혁이 급박하지만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그 우리 금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덧붙여서 뭐 우리 금융기관은 한참 더 커야만 한다. 이런 그 강조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 윤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요. 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우리은행 민영화를 통한 대형화를 계속 네. 진행할 것 같고요. 그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한 그 상업은행하고 일반은행의 칸막이 철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철폐도 그 예정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융정책 외에도 뭐 물가 안정이라든가 고용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물가, 고용 등 현재 우리 경제 현안이 좀 산적해 있는데요. 네. 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 그 윤 장관의 대답이 있었는데요. 그 주요 부분별로 좀 살펴보면요. 우선 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요. 그 윤중현 장관이 그 공공요금은 정부가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게 그 전기 가스 요금은 시장 기능에 맡겨놓지만 않을 거다. 이런 네. 표현을 직접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그 한마디로 뭐 공급 요금의 인상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서 네. 인상을 낮추거나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을 동시에 맞출 수 있도록 뭐 정책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그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금융기관 대형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들 외에도요. 현재 그 전 세계에서 그 국경을 넘나드는 그 해외 자금에 대해 그 토빈세를 매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토빈세에 대해 그 윤중현 장관이요. 그 토빈세는 우리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 같은 그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그 토빈세 도입은 큰 har을 부를 수 있다고 평했거든요. 네. 사실상 그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게 그 눈에 띕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정부가 은행 사회이사제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민영화된 공기업에도 지배구조에 손을 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관련한 안이 또 개선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은행의 그 사회이사 제도 개선안이 나오는데요. 네. 그 개선안이 나오면 이제 정부의 그 또 다른 그 사회이사 제도 개선 방향이 그 다른 방향으로 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정부가 그 타깃으로 드는 게 민영화된 공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금융당국에 따르면요. 그 은행의 사회이사 등 그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이어서요. 그 KT 등 그 민영화된 공기업을 중심으로 그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네.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그 정부의 그 발언을 보면요. 뭐 민영화한 공기업의 경우 뭐 대주주 없이 그 전문 경영 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뭐 이를 방할 만한 장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은행의 그 지배구조 수술에 맞춰서 그 이참에 그 민영화된 공기업 등 그 네. 민영기업도 손을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더 눈길을 끄는 게 그 민영화된 공기업에도 일반 민간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반 민간 기업의 그 사회이사 제도 손질 검토도 밝혔는데요. 일단 정부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민간 기업까지는 정부가 건드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관계부처 협의해서 그 상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마도 그 사회이사 제도 개선의 경우 외환위기 때 한번 심하게 논란이 되면서 사회이사 제도 한층 강화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위기를 거치면서 그 사회이사 제도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지만 정부가 그 사회이사 제도 개선을 금융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킬 경우에는 그 기업들의 그 강한 반발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인도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인도 방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대규모 원전 수주를 해왔던 이명박 대통령 이어서 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한 인도 정상을 갖고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그 단순 방문 외에도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상대로 현재 여러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 비즈니스를 상당 부분 완결시킨다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아울러 현재 인도의 경우 발전 인프라 분야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 참여를 좀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세부 성과들을 좀 예상되는 성과들을 보면요. 예. 일단 우리 정부는 인도의 원자력 발전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 방문에서 한국의 인도 원전 수주 의사를 공식적으로 필요할 것을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현재 포스코의 경우 인도와 강성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 이후 과연 인도 정부가 한국 기업에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지 예. 또 선물 보따리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오히려 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원자력 테마들 들썩들썩 하겠네요. 증시의 지수와 상관없이 말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그룹 채용 소식인데요. LG그룹이 올해 채용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400명가량 늘어난 인력을 뽑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LG그룹이 어제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2009년보다는 약 400명가량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증가율로는 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LG그룹은 올해 대졸 신규 인력 6,000명을 뽑고요. 네. 또 기능직 신규 인력 4,000명 등 1만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전자 부분은 총 7,600명을 채용하고요. 이 중에서 LG전자가 2,000명, LG디스플레이가 4,600명, LG노텍이 1,000명 등입니다. 화학 부분은 전체가 한 1,300명 가량이고요. 네. 주력 담당이 LG화학이 950명을 뽑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부분에서는 1,100명을 모집하는데요. 네. 이 중 LG텔레콤이 250명을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LG그룹의 경우 올해 채용 인원을 고려하면요. 국내 임직 건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아마도 10만 명, 국내 임직 건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기업은 삼성 이후 LG가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이어서 새로운 신규 인력도 채용하는 모습이 참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자, 끝으로 이제 이번 주 국내 일정을 좀 소개해 주셔야겠는데 앞서서 저희가 오늘 은행 사회이사 모범 규준안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어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나오고요. 또 12월 산업활동 동향도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 25일에는 한국은행에서 2010년 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또 25일에는 지식경제부 주최로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 총괄위원회가 열리고요. 네. 또 사회이사 제도 개편안 논의 발표가 예상이 돼 있고요. 예. 또 26일이 이제 간전인데요. 26일에는 한국은행에서 2009년 4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공개하는데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6% 이상, 네. 전분기 대비 한 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7일에는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첨단 의료 복합단위 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29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12월 및 4분기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네. 끝으로 이번 주에는 그런 주요 경제지표 외에도 국내 간판 기업의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 27일에는 LG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28일에는 현대자동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또 29일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도 이번 주에 거의 대거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히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4분기 GDP도 공개가 되니까 이 지표에도 관심을 함께 좀 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 그리고 중국의 긴축 선회 우려감이 계속해서 증시를 압박하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주들은 연일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구글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호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주요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안 좋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세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장에서 2% 급락하면서 1200선도 하회된 1172에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과연 미국의 급락이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 이제 첫 거래일인데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